오늘은 한라봉밭에 유황을, 즉 석회유황을 뿌려주고 여기에다가 액비를 뿌려줘서 석회유황을 물에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유황가리 고토 액비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모두 혼용해 주었는데 안녕하세요, 순비제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노지 한라봉 밭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노지 한라봉 밭에 석회 유황 합제를 뿌려주고 여기에다가 아미노산 액비를 뿌려주고,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만든 액비 유황가리 고토 액비 조금을 넣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유황도 필요하고 그리고 인산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일의 맛을 내기 위해서 오늘 석회 유황 합제도 뿌려주고, 석회 유황 합제에는 무엇이 있냐, 바로 유황과 그리고 석회가 있습니다. 석회 유황 합제는 다른 것과 다르게 그 안에는 석회가, 그러니까는 칼슘이 함유되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감귤나무나 다른 작물들이 필요로 하는 칼슘을 공급하는 또 다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석회 유황 합제는 살충 효과도 가지고 있어서 깍지벌레나 아니면 응애류, 즉 귤응애나 아니면은 녹응애 같은 것도 방제를 할 수 있는데요. 가을철에도 응애가 발생하는 만큼 유황을 뿌려줘서 화학농약을 뿌리지 않고 석회유황 합제 같은 유황제를 뿌려줘서 응애 같은 그런 해충들을 방지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석회 유황 합제는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그것을 고온에 굉장히 오랫동안 끓여서 그 석회를 그 안에다 넣거든요. 유황이랑 석회를 넣어서 끓여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석회가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석회 유황 합제를 뿌리게 되면은 칼슘도 공급하는 효과도 있고 유황도 뿌려줘서 유황이 맛과 향과 당도를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과일을 굉장히 풍미 있게 하고 그리고 맛을 좋게 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유황을 뿌려주시는 게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게 살균제이기 때문에 후반기에는 저장병, 그러니까 곰팡이병이나 이런 과일들이 붓고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현상을 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후반기에는 과일을 좀 더 빨리 익히기 위해서 석회 유황합제나 이런 유황자재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것에는 바이오 황도 있을 거고 자담 유황도 있을 거고 각기 좀 다른 그런 효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살충 효과가 있는 석회 유황 합제를 뿌려줄까 합니다. 이맘때 응애들이 좀 많습니다. 이런 잎에 보면, 그리고 이런 과일에 보면은 녹응애나 아니 귤응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얼마 전에는 한 6월에서 7월 사이에 깍지벌레가 많이 발생했죠. 그때도 석회유황 합제를 뿌려주시면은 효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석회유황 합제는 살균 효과도 있고 침투 효과도 있기 때문에 석회유황 합제를 자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고온에는 약해가 있기 때문에 25도 이상 올라가는 고온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특히 저녁이나 아니면 선선한 이런 가을철에 아니면 봄에 이런 유황자재를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라봉이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런 거 같이 지금 일사인데요. 이렇게 일사가 걸려서 한쪽이 좀 이상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농사가 그냥 지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날씨도 잘 받쳐줘야지, 안 그러면은 농사를 짓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그냥 따서 버리는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한라봉들이 이쁘게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생각외로 많이 컸고 중간중간에 보면은 한라봉들이 대롱대롱 많이 이쁘게 달려 있습니다. 노지 한라봉은 이렇게 봉이 많이 안 나와 있는데 중간중간에 봉이 나와 있는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봉이 많지 않습니다. 자, 한라봉들은 맛있는 거가 주로 큰 한라봉들이 맛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 것들은 웬만하면은 중간중간에 보일 때마다 저는 따주고 있고요. 그리고 좀 못생긴 것들, 그리고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상해버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해버리는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칼슘제를 중간중간에 많이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석회 유황합제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석회 유황합제를 한번 따라 보았습니다. 이렇게 안에 유황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렇게 색이 빨갛고요. 이 안에는 그러니까 석회를 넣어서 끓인 거기 때문에 이 안에는 칼슘 성분도 많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하는 것은 이런 석회 유황 합제고, 오늘은 제가
가을철에는 주로 이제 300배에서 250배에서 300배 정도 사용하고, 그리고 주로 저는 이 유황합제를 쓸 때 액비를 첨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액비를 첨가하면은 약해를 경감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고, 이게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작물에게 뿌려주면은 바로 흡수가 돼서 작물이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이렇게 아미노산 액비도 수시로 계속 뭘 뿌리든지, 농약을 뿌리든지 아니면 다른 액비를 뿌리든지 함께 첨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요게는 제가 지금 저번에 만든 요거는 유황가리고토 액비인데요. 유황가리고토 액비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발효가 다 끝나고 아주 잘 돼서 이것도 함께 첨가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후반기에는 유황이 많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산가리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제가 뭐 저번에 바닷물 인산가리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이런 망감류들, 특히 과일이 커야 되는 시기에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을 잘못 뿌리시게 되면은 과일이 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산가리나 인산칼슘의 경우에는 비대기가 아닌 비대기가 끝나고 나서 맛을 올릴 때 그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과일이 크지 않아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를 첨가해서 뿌려주도록 하겠고, 그리고 가을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노린재입니다. 노린재가 많기 때문에 노린재가 이제 이런 과일에 붙어 가지고 즙을 빨아먹습니다. 맛있는 과일만 붙어서 즙을 빨아먹는데,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여러 과일을 흡즙을 하면서 여기 상처를 내서 낙과가 됩니다. 그래서 가을에는 이런 석회유황합제나 아니면 살충제, 관행이면은 살충제를 넣어서 그 노린재가 방제되는 살충제를 넣어서 방제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친환경 쪽에서, 친환경 감귤 쪽에서는 이런 석회유황합제나, 그리고 이거 강호, 뭐 이 액비가 굉장히 향이 굉장히 독하더라고요. 그리고 향이 엄청 진합니다. 이런 액비를 좀 더 1000배를 보통 사용하는데 500배 정도 넣어서 이 향이 굉장히 진하고, 그리고 역하기 때문에 이 유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한 두어 번 쳐주면은 노린재가 좀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는 유황이나 이런 아미노산 액비를 뿌려줘서 다른 해충들을 쫓는 그런 효과도 보기도 합니다. 석회유황을 물에 혼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로 가을에는 한 250배에서 300배 정도 사용하고요. 여름에는 약해가 있을 수 있어서 그때는 더 배수를 약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아미노산 액비도 1000배 넣어서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노산 액비를 넣어주면은 이 유황액이 노래져요. 지금도 색이 노랗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황가리고토 액비도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이렇게 아무 이상도 없는데 이렇게 노랗게 돼 가지고 한쪽이 썩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노린재가 톡 쏴서 이렇게 된 현상일 수도 있고, 살균제, 그러니까 칼슘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 노린재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데, 감귤도 마찬가지고 망감류도, 이런 한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라봉은 특히 많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몇 개만 피해를 봐도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는 노린재 방제를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약을 모두 혼용해 주었는데 노랗게 석회유황 합제가 들어가서 노란 물이 약재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